이사 온 첫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진 자리에 남는 건 집이 가진 소리들 뿐이었다. 냉장고가 아주 작은 숨을 쉬듯 웅웅거리고 벽 속 어딘가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가끔 똑똑 떨어지고 가끔은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얇은 휘파람을 불었다. 처음엔 그 정도였다. 나는 그 조용함이 마음에 들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하루의 소음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 동네는 오래됐다. 길은 좁고 담장은 낮고 집과 집은 가까이 붙어 있었다. 낮에는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고 저녁에는 창문마다 주황색 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인사를 하고 웃고 조심스럽게 말투를 맞췄다. 이사 오셨어요? 네. 3번 골목 끝집이요. 아, 거기. 밤엔 조용하죠? 네.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밤 이야기 좋아하세요? 그 말은 이웃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툭 던진 말이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웃었다. 밤 이야기가요? 그냥요. 여기선 다들 밤 이야기를 조금씩 하거든요. 아주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장바구니 손잡이를 고쳐잡고 고개를 끄덕인 뒤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새로 산 이불을 깔고 누웠다. 벽지는 새 것으로 갈았지만 집은 여전히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목재의 오래된 향, 약간의 먼지, 그리고 눅눅한 시멘트 냄새. 눈을 감고 잠이 오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후. 누군가 내 바로 옆에서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소리였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더 작게 느껴지는 소리. 그래서 처음엔 내 숨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온 건가 싶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났다. 후후. 간격은 느렸다. 사람의 수면 호흡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 방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벽 너머였다. 나는 몸을 살짝 일으켜 벽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벽 너머에는 이웃집이 붙어 있다. 낮에 봤던 작은 창문과 빨래줄이 있는 집. 아마 누군가 자는 모양이었다. 이웃집 호흡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나? 그 생각이 들었다가 곧바로 다른 생각이 이어졌다. 근데 이 집들 그렇게까지 가까웠나? 나는 낮에 골목을 걸을 때를 떠올렸다. 담장과 담장이 이어져 있고 창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던가? 나는 이불을 다시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피곤했고 밤은 길었다. 그리고 사람은 피곤하면 별것도 별것으로 들리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 햇빛이 들어오고 주전자가 끓고 씻고 나가고 하루가 굴러갔다. 문제는 둘째 날 밤부터 시작됐다. 둘째 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잠결에 일어나서 걸어갈 때 나는 내가 무언가를 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걸음수였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나는 이사 첫날 밤에는 6걸음을 걸었던 기억이 있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침대 옆에서 한 걸음, 서랍장 옆에서 한 걸음, 문턱에서 한 걸음. 그렇게 대충. 그런데 그날 밤 나는 4걸음 만에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멈춰섰다. 잠결이라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침대 쪽으로 돌아가 침대 옆에서 출발해. 천천히 다시 걸어봤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4걸음이었다. 화장실이 가까워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집이 스스로 구조를 바꿀 리도 없다. 침대를 옮겼나? 서랍장을 옮겼나? 아니다. 가구는 그대로였다. 그때 다시 들렸다. 후. 어제와 같은 소리였다. 벽 너머에서 느리고 길게 새어나오는 숨. 나는 벽을 바라봤다. 벽지는 새 것이지만 벽 너머는 여전히 낯선 타인의 공간이었다. 숨소리는 일정했다. 너무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들리게 숨을 쉬는 것처럼. 나는 불을 켰다. 그 순간 숨소리가 멈췄다. 정말로 불을 켠 순간 숨소리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불을 켠 채 서 있었다.
벽을 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혹시 다시 들리나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을 끄자. 잠시 후 다시 들렸다. 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라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무언가라는 걸. 나는 잠을 포기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셨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봤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다. 딱딱딱. 그 소리가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집이 움직이는 소리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가 더 안전했다. 셋째 날 밤 나는 일부러 테스트를 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벽까지 손을 뻗어봤다. 손끝과 벽 사이의 거리. 손을 펴면 닿을 듯 말 듯 손끝이 공기를 긁는 느낌이 남는 정도. 그리고 벽 너머의 숨소리가 들릴 때 나는 스마트폰 메모에 적었다. 2341 숨소리 시작. 2344불 켜면 멈춤. 2347불 끄면 다시 시작. 그리고 새벽 4시쯤 숨소리는 멈췄다. 그건 첫날에도 둘째 날에도 같았다. 숨소리는 새벽 4시를 넘기지 않았다. 마치 그 시간까지만 가능한 것처럼. 다음 날 낮 나는 이웃집을 살폈다. 벽 너머가 그 집이라면 나는 그 집 창문을 밖에서 볼 수 있다. 골목으로 나가서 담장 너머로 창문 위치를 확인했다. 창문은 있었다. 작고 낡은 창문. 그런데 그 창문은 내가 생각한 위치와 조금 달랐다. 정확히 말하면 내 방 벽과 맞닿는 위치가 아닌 듯 했다. 그럼 벽 너머는 다른 공간인가? 나는 집에 돌아와 벽을 두드려 봤다. 텅텅. 속이 빈 소리. 그런데 벽 두께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얇게 느껴졌다. 마치 그 뒤에 아주 바로 다른 벽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골목에서 아주머니를 만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 여기 집들 원래 이렇게 가깝나요? 가깝죠. 오래된 동네는 다 그래요. 혹시 밤에 소리 같은 거 들리기도 해요? 들리죠. 아주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고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물었다. 어제는 몇 걸음이었어요? 네. 화장실까지. 어제는 몇 걸음이었냐고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주머니는 내 표정을 보고 딱 한마디만 남겼다. 밤에 재지 마요. 재면 더 가까워져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재지 않으려 했다. 걸음수를 세지 않았다. 벽까지 손을 뻗지 않았다. 그냥 잠들기로 했다. 하지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 나는 잠결에 어떤 확신을 확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손끝이 벽에 닿았다. 이사 첫날엔 닿지 않았던 벽이 이제는 침대에서 손만 뻗으면 닿았다. 나는 몸을 굳혔다. 벽은 차가웠다. 벽지의 미세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벽 너머의 숨소리가 내 손끝 바로 반대편에서 들렸다. 후. 숨이 내 손끝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감각인데 내 몸은 그걸 느꼈다. 나는 손을 걷어들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내 심장 소리 때문에 숨소리가 묻힐 정도였다. 그때 벽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였다.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침대가 아주 살짝 삐걱이는 소리. 너무 현실적인 소리였다. 너무 인간적인 소리였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사람이 자는 소리는 원래 이렇게 무섭지 않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내 방에서 나는 것처럼 가까웠다. 나는 불을 켰다. 숨소리가 멈췄다. 뒤척임도 멈췄다. 침대 삐걱임도 멈췄다. 나는 불을 켠 채로 벽을 바라봤다. 벽은 아무렇지 않았다. 벽지는 깨끗했고 어떤 균열도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을 집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이 집은
내가 들어와서 살게 된 공간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무엇이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구청 민원실에서 오래된 지도를 받고 동네 도서관에서 지역 신문을 검색했다. 3번 골목, 실종, 민원, 주택가 소음, 구조 변경. 검색 결과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 동네는 조용히 늙어가는 곳이었고 세상은 이런 골목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글이 있었다. 10몇 년 전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다. 여기 사는 분들 밤에 집이 가까워지는 거 아세요? 게시글은 오래되어 사진도 깨져 있었고 댓글도 대부분 지워져 있었다. 그런데 본문 중간에 이 문장이 남아 있었다. 새벽 4시 전에만 움직여요. 불 켜면 멈추고요. 그리고 재면 더 빨라져요. 내가 겪고 있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눌렀다. 탈퇴한 계정이었다. 그 아래에 남은 거의 지워진 댓글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벽이 닿는 날 다른 집에서 내 숨이 들렸어요. 나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잠들지 않고 새벽 4시까지 깨어있기로. 나는 거실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불은 끄지 않았다. 형광등은 켜두지 않고 스탠드만 켜두었다. 너무 밝으면 내 눈이 아프고 너무 어두우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11시가 지나자 집이 조금씩 조용해졌다. 12시가 넘자 골목의 소리도 줄었다.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리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잠으로 가라앉았다. 그때 거실 바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끽. 나무 바닥이 아니라 공기가 마찰하는 소리 같았다.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또 들렸다. 끽. 이번엔 조금 길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이 거실이 아니라 내 방 쪽이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갔다. 문 앞에 섰다. 문틈 아래로 어둠이 고여 있었다. 나는 스탠드를 들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내 침대가 벽에 더 가까워져 있었다. 정말로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이 한 뼘 정도 줄어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뒤로 밀어보려 했다. 침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아니면 공간 자체가 바뀐 것처럼. 그리고 벽 너머에서 숨소리가 시작됐다. 후. 이번 숨소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웠다. 나는 벽에 귀를 댔다. 그러자 숨소리와 함께 아주 미세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누군가 입술을 떼는 소리. 아주 약하게 말을 하려다 참는 소리. 나는 귀를 더 눌렀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한 문장이 들렸다. 정확히 내 이름이었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부르는 말투가 아니라 누군가 혼잣말로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 오늘은 가까워. 나는 벽에서 몸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스탠드 불빛이 흔들렸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새벽 4시까지 버티지 못했다. 그날은 그 문장을 들은 후부터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사라졌다. 시계는 분명 움직이고 있는데 초침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섞여서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게 됐다. 나는 결국 불을 켠 채로 소파에 누워 반쯤 잠든 상태가 됐다. 그리고 꿈을 꿨다. 꿈에서 나는 내 방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지의 무늬가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마치 벽지가 아니라 물이거나 살갗이거나 숨쉬는 표면처럼. 그리고 벽 너머에서 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잠든 소리, 내가 숨쉬는 소리, 내가 이불을 끌어당기는 소리. 그런데 나는 깨어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벽 너머의 나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안심했다. 아, 저기서 자는 건 나구나. 그 순간 꿈속의 내가 벽 너머의 나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 그리고 꿈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9분이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숨소리도 멈춰 있었고 냉장고 소리도 작아졌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그때 집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로 집이 아니라 공간이 접히는 소리. 기익. 아주 길고 아주 천천히. 벽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 방 전체가 어딘가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벽지 무늬가 아주 미세하게 맞물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해했다. 이건 집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다. 밤이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내 밤과 벽 너머의 밤이. 새벽 4시. 소리가 멈췄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숨소리도 끊겼다. 공간도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 정지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멈추기 직전 벽 너머에서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아주 또렷한 소리.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철컥.